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전 시간에 허가를 끝냈습니다. 허가. 자, 허가를 마무리 지었고 출제 빈도는 저희 허가만큼은 되지 않습니다만 해서 저희가 이제 허가하고 신고 기준을 정리하는데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신고에 관한 기준 간단한 지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신고에 관한 기준의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먼저 바로 저희가 파손 철거로 가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문에 파손 철거. 자, 파손 철거 일단은 가보면 페이지 246페이지 246에 가보면 파손 철거 관련 3번에 가보면 대상은 공동주택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 공동주택과 공동택과 여기는 입주자 이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한 행위를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상에 대한 파손 철거에 관련된 신고 기준은 지금 박스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파손 철거 관련 행위는 이제 보시면 지문은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지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이야. 노약자나 장애인의 여기는 노약자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단의 단층 철거 행위는 누가 손을 들어줘야 가능합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는 손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가 있으면 노약자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저희가 계단 등에 저희가 단층을 철거합니다. 그래서 계단 등의 단층 철거라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신고입니다. 신고예요. 시험인자 보시면 이 신고란 지문을 이거를 저희 허가로 바꿔서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약자의 편리란 이 계단 등의 단층 철거란 지문이다. 그럼 일단 여기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계단 등의 단층 철거란 지문이 나오면 두 번째 이어지는 지문은 1번 다음에는 꼭 뭐가 나오더라? 입주자 대표회의란 지문이 나와야 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왔다면 뒤에 세 번째는 동의 요건은 뭐가 나오더라? 3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이 나왔다면 자동 2번 입대표회가 나왔다면 자동 뭐가 나옵니까? 3번에서 일단 파손 철거는 대상만 다를 뿐 행위 변경은 똑같다. 그래서 노약자의 편리란 이 계단의 단층 철거라면 입대표회의 동의 후에 신고로서 행위 변경할 수 있더라 해서 하나를 잠깐 정리해 두시고요. 자, 6번에 이제 신축 중축에 가면 해서 일단은 지문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행위 변경 관련해서 보시면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서 유치원을 중축인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 유치원을 중축할 때는 입주자 관련 동의 요건이 필요 없다 그래서 양가로 가보니까 중축담에 가보니까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그래서 적합한 경우라면 이때는 입주자 관련 동의 없이 바로 행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보면 두 번째 지문 중에 저희가 신축 중축 관련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중에서 유치원을 사용검사 받으면 10% 범위에서 중축하고자 할 때는 플러스 이때는 뒤에 동의 요건 유무를 물었을 때 동의 요건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습니다 해서 일단 이 부분 하나에서 유치원을 사용검사 받으면 10% 범위에 중축합니다. yes. 대신 동의는 없고 방금 살핀 대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라면
행위 변경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신고 생략하고 그 부분 하나 봐두시고요. 자, 밑에 가면 이제 부대 시설 및 입주자 공인 봉의세다 그래서 신축 중축에 관한 이 지문 중에 대상이 부대 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 시설입니다. 그러면 부대 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 시설에 대한 신고 기준에 가보면 지문에 가보면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은 플러스에서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동의 요건은 필요합니까? 네. 그럼 이때 동의 요건은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때 필요한 동의 요건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동의가 있다라면 이때는 뭐더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후에 뭐가 필요하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왔다면 역시 마찬가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왔다면 동의 요건은 뭐가 필요합니까? 신고. 마찬가지. 여기 이 신고 기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뒤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동의권자로 등장한 지문이라면 플러스 뭐가 필요? 뒤쪽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등장했다면 동의 요건은 저희가 신고 기준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장했다, 신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사항이라면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후에 신고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오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신고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좀 더 정리하자.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어떤 사항이길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후에 신고만 필요합니까? 그래서 한 장을 넘겨가 보면 04번에 양가로 2번에 여기는 신고 기준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주택건설 기준과는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항목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중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 10%, 그럼 여기는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에 저희가 10% 범위의 중축이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10% 범위에 중축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은 부대 시설과 입주자 공용 복리시설 모두입니까? 아니요. 이 부대 복리시설 중에서 중축 가능한 시설 밑에 나와 있는 지문 1번부터 해서 7번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만 가능하지 1번에서 7번 중에 해당되는 거지 17에 해당되는 부대 복리시설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부대 복리시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주차장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부분 1번에 적용시설 쭉에 입주자대표에서부터 해서 2번, 3번, 4번, 5번이지요. 부분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제 보시면 여기 17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 중 혹시 이제 보시면 유치원은 들어가나요? 그래서 유치원은 이 대상 시설에 17회 중에 보면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 저희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175 대상 시설 중 이 시설 중에 유치원도 X, 어린이집도 X에서 유치원도 안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일단은 여러분이 주차장부터 해서 마지막 저희가 시리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을 한정을 해서 1번부터 7번의 대상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검사 받는 10% 중축 가능한데 이 시설 중에 뭐는 유치원도 안 들어가고요. 어린이집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신고 기준은 뭐면 제가 허가보다 지문은 적습니다. 최소 여러분이 이 정도 지금 방금 봤다 파손 철거 하나 신축 중축의 둘 세대 총 여러분이 신고 기준은 방금 살폈던 지문에 하나 둘 세 가지만 정리한다면 신고는 이걸로 마무리를 저희가 지을 수 있다 해서 내용을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허가 신고 하나 지문을 정리하고 3절에 나와 있는 리모델링을 잠깐 보죠.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일단 보시면 리모델링은 동그라미 1번의 영어 정의 이제 보시면 리모델링을 왜 하지요? 이제 보니까 건축물의 노후 확대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대수성과 중축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리모델링에서 이 허용되는 행위 변경은 저희가 대수성과 중축만 허용하지 다른 행위 변경을 끼워 넣으면 그 지문은 틀리게 돼 있다. 그래서 대수성과 중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중요한 건 중축입니다. 대수는 그냥 그대로 외부 형태나 구조를 바꾸거나 일부 증설한 것을 저희가 대수선. 그러나 여기 이제 중축을 하나 정리하면 중축은 그래서 중축은 지금 지문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가보면 양가로 2번에 시기는 15년이 도래하면 가능한데 양가로 두 번째 끝부분에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라면 그 연수로 한다 해서 일단은 시기는 원칙은 15년입니다만 15년 20년 미만의 연수 중에 시도의 조례로 달리 그 연수를 정했다면 정한 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해서 양가로 2번 하나 나와 있고요. 이제 중축은 일단은 보면 중축은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중축의 범위.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중축 관련해 보시면 중축의 범위입니다. 일단 여기는 묶어서 한번 정리. 일단 제가 뒤쪽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은 그러면 어디 대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리모델링은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입주자, 여기 이제 공동택 가능하지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도 저희가 중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은 공동주택과 입주자 공유는 복리시설 등에서 중축이 가능한데 그러면 중축 범위도 마찬가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자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중축 범위는 지금 여기 양가로 2번에 가보면 지문에 지금 나와 있죠. 네 번째 줄입니다. 자, 네 번째 줄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의 저희가 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중축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중축번은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저희가 10분의 3 이내에서 중축이 가능하네요. 10분의 3 이내. 그리고 이어지는 단서 양가로 가보면 지문에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저희가 10분의 4 이내다. 그래서 저희가 10분의 4 이내도 가능한데 공동주택 중축 범위는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0분의 3이지만 10분의 4까지 가능한가요? 네. 그러나 여기 10분의 4까지 가능하다는 지문이라면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 돼요? 85제곱미터 미만. 즉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내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10분의 4까지 가능하더라. 하나 정리하고요. 자, 이어서 여기 보죠. 여기 이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에 대해 이제 보시면 자, 여기는 등이네요. 등이라면 뭔가 복리시설 하나 외로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그럼 여기 설명드렸던 부분들 중에 여기 하나 잠깐 볼까요? 여기 지문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공유 아닌 저희가 복리시설이라고 하면 그러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면 공동주택단지 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 여기는 쉽게 보면 여기는 저희가 아파트 상가예요. 그래서 아파트 상가인데 근데 뒤에 등이 하나 붙었네. 그러면 아파트 상가 외로 하나가 상가란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 하게 되면 첫 번째 보면 아무런 이야기 복리시설 등인데 앞쪽에 아무런 단서를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머릿속 인지를 아파트 상가의 중축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고 2번에서 이와 같이 단서를 준다 해서
단서를 준다는 것은 지금 보시면 여기 단서란 것은 이 주상복합 건축물에 해서 여기 주상복합이라는 건 주거용과 상업용, 그래서 이 하나의 건축물 내에 주거용과 상업용이 이 혼재된 이 같이 지은 것을 주상복합이라는데, 이 주상복합에 있는 상가도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단서란 건 주상복합의 주택 외인, 이 주상복합의 단서라고 단서를 주었을 때 증축 범위와 그리고 아무 이야기가 없었을 때 증축 범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선 정리해 버린다면, 그러면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없으면 이때 단서가 없는 경우라면 증축 범위는 여기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 저희가 10분의 1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해서 앞쪽에 아무런 이야기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는 없다는 것, 여기는 단서가 없다, 아무 이야기 없이 물어본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파트 상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가는 높아봐야 층수가 3에서 많이 높은 4층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 보면 2층 아니면 3층 정도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면적 그 개념 있다 보니까요. 2층에 3층 되는 그 바닥면 1, 2, 3층이라면 1, 2, 3층이 3개 층의 바닥 면적을 더한 면적이 얼마? 10분의 1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그러나 단서를 준다는 건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와 같이 단서를 준다는 것은 주상복합 건축물이라고 단서를 준다면 그때는 증축 범위가 이때는 지문이 이때는 주택의 증축 면적,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저희가 비율 범위 안에 저희가 증축할 수 있게, 쉽게 이걸 무슨 말이냐면, 자, 아파트 상가는 방금 설명된 아파트 상가란 개념은 여러분이 그 아파트 상가, 그 건물 각 층에 바닥 면적을 더한 그 면적이 10분의 1인데, 지금 이거 단서를 준다는 것은 주상복합 건축물에 단서를 준다면, 그러면 주상복합 건축물 상가의 증축 면적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질문을 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 아니라는 것은 이 주상복합의 주택이 증축이 가능한 그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 주상복합의 상가도 얼마 범위 가능하다? 그 세대 내, 그 상가 내 면적이 얼마?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만약 이 상가 내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그 상가 내 면적이 얼마까지?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와 같이 단서가 없다면 연면적이 10분의 1입니다만 단서가 있다는 것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외라는 단서를 주게 되면 그때는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 아니다 해서 이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일단은 범위는 그렇게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양가로 3번으로 가보죠. 자, 이때 세대수,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몇 분의 몇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 가능하지요? 네. 그러면 세대수 증가가 가능합니까? Yes. 기존 세대수 얼마예요?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 100분의 15 이내. 그래서 세대수가 1000세대라고 하면 1000세대의 공동주택에서 세대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대수는 몇 세대? 1000세대에서 약 150세대가 넘어가야 되는 그 이내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나 정리, 일단 차후에 하나 더 정리하는데요. 자, 그럼 일단 세대 증가를 정리해. 그럼 여러분이 보면 이 리모델링의 어떤 증축과 관련된 먼저 범위와 세대수 증가 관련해 보시면 이게 정확하니 정리하면 이게 혼동이 되는데 뭘 구분하시냐면 이 몇 분의 몇이죠. 이 10분의 3, 10분의 4 그리고 10분의 1 요게 또 혼동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증축 범위를 물었을 때 10분의 1은 어디가 나와요? 공유 아닌 봉지설 등에 아무런 단서가 없었을 경우 증축 범위는 연면적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요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대 중추범위 물으면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0분의 3입니다만 이와 같이 단서를 주면 얼마가 돼요? 10분의 4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여기는 1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요? 15입니다. 그래서 분수 표기 관련 지문이 나오는 게 이 영어정의 관련 지문에 연관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10분의 1, 3, 4, 100분의 15에서 요 분수 표기 관련 이 수치 4개는 꼭 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대수 증가, 세대수 증가는 이제 보시면 세대수가 증가가 됩니다.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고요. 세대수 증가하는데 이때는 그럼 세대수 증가를 해서 세대수가 증가하는데 수평으로 중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대수 증가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 수평으로 중축을 해서 이렇게 기존 세대수가 이제 100분의 15 이내에 세대수 증가할 수도 있지만 세대수가 수평은 이렇게 수직 중축해서 옆에가 아니 이렇게 위쪽으로 세대수를 증가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직 중축, 수평 중축 모두가 해당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직 중축은 수평은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수직 중축은 여기는 단서를 주어놨어요. 그래서 수직 중축하면 여기다 가면 충수는 계속 올려버릴까요? No. 그래서 올리는 것도 규정을 왜냐하면 여기에 올리는 것 이 건물에 반 이 하중의 문제가 유발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는 기준을 딱 정해놔 2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 양가로 3번이 두 번째 조건 부분에 다만 수직으로 중축한 행위는 다음의 여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래서 수직 중축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 중축이 가능하려면 지금 두 가지 조건 여기는 모두 충족이 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쪽으로 올리는 걸 오케이 해주겠다. 그러면 수직 중축은 모두 충족이라는 건 지금 지문에 가보면 충수는 몇 개층입니까? 올리더라도 몇 개층이에요? 3개층 이하. 여기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 올릴 층수는 3개층 이하고요. 그런데 여기도 단서를 그 건물의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올리는 층수 여기는 몇 개층만 저희가 2개층만 가능하다는 거라서 올리는 층수는 3개층 이하입니다만 이 건물의 층수가 저희가 14층 이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2개층만 올릴 수 있다. 플러스 요 규정에다 플러스 건축 당시의 구조도입니다. 구조도는 여기는 건축 당시요. 그 건물을 지을 당시 구조도를 가지고 있어야 여기 2계층에서 3계층 올렸을 때 그 하중을 이렇게 계산해 낼 수가 있죠. 만약에 올렸는데 하중 계산을 정확한 계산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지문 1번하고 2번에 가보면 2번은 수직 중축의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서 동그라미 2번에서 일단은 영어 정의에서는 그 부분 하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 부분하고 한 장을 넘겨보면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관련 부분에서 리모델링 관련된 그 기준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꼭 정리할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 한 장을 넘겨보면 250페이지 가시면 일단은 저희가 02번에 리모델링 기준과 절차죠.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을 일단은 보면 저희 리모델링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저희가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제가 좀 전에 영어에 관한 정의 볼 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가능합니까? Yes. 근데 세대수 증가예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도 가능합니까? 네. 근데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허가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단서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면 기존 그대로 허가를 얻어서 가능합니다만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는 허가가 아니라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려면 최소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이 된다면 이때는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세대 이상이란 지문을 주고서 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만약에 허가로 연결시키면 그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정리하고, 그럼 리모델링은 대상이 지금 공동주택과 지금 박스 좌측에 1번의 허가 기준의 좌측에 공동주택과 밑에 나와 입주자 공유원형 봉시설 등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공동주택에 가보면 지금 여기 첫 번째 공동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은 1번, 2번 세 가지 지문을 설명하는데 일단 1번 보죠. 1번은 지금 보면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봉시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러하는 경우는 봉시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뭐 하더라?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수직 중축을 허용한다는 거에서 1번은 예외적으로 1번은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서 지금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서 세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번의 단서에 설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1번의 단서는 예외적으로 수직 중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1번은 그 이야기예요. 일단 1번은 수직 중축 허용합니다. 그 의미도 하나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저희가 필로티 구조란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필로티 구조로 전용을 해 여기를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서 용도는 저희가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리시설 중에 하나의 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자, 필로티 구조란 이 지문은 보시면 저희가 실무의 가장 첫 진도를 제가 시작했던 걸 잠깐 머리에 떠올린다 보면 저희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관련도 필로티 구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법령상 주택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필로티 구조는 이 필로티 구조란 지문은 지금 딱 일단 필로티 구조란 이 지문은 딱 2번 나옵니다. 일단 리모델링에서 필로티 구조란 지문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 저희가 설명드렸던 건축법령상의 주택에 주택을 할 때 주택에서 지문에 보시면 저희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에서 층수 제외 규정에 또 한 번 이 필로티 구조 나오는데 그러면 건축법령도 방금 4가지 주택 관련 층수 제외 규정에도 필로티 구조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 리모델링에서는 지금 보면 시설이 부대 복리시설 중의 하나로 쓰기 위해서 필로티 구조를 전용한 거고 건축법령상에 방금 4가지 주택 관련된 부분에 설명을 할 때 그럼 이 건축법령상 방금 봤던 아파트부터 다세대 주택과의 설명하는 중에 관련 용도는 여기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건축법령상의 주택에 관련된 층수 제외 규정을 설명할 때에는 여기는 주차장의 용도로 딱 이렇게 용도가 하나입니다만은 리모델링에서는 용도가 어느 특정 용도로 제한하지 않고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중에 여기는 용도를 필로티 구조라는 지문이 주차장으로 딱 하나의 용도로만 못을 박았지만 여기는 하나가 아니라 부대시설 또는 부대 복리시설 중에 하나의 용도로 쓰겠더라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2가지 필로티 구조라는 것은 꼭 2가지 개소 등장 유무에 따라 지문이 달라진다는 것 하나 보고요. 1번. 자, 이번에 그럼 1항에 따라 1층을 필요로 구조하는 수직 중축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초과하여 중축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여기는 지금 좀 전에 수직 중축 허용 범위 있었죠. 허용 범위는 이 원리 수직 중축을 하더라도 3계층 저희가 3계층 이하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3계층 이하인데 최대 3계층 이하인데 건물의 층수가 그 14층 이하라면 2계층 범위 내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수직 중축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yes. 2번. 2번 그리고 3번은 내력벽 철거. 3번에 가시면 내력벽 철거. 내력벽 철거는 어떤 경우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비내력벽은 저희가 절차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뭐는 절대 합니까? 내력벽은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이건 절대 안 돼. 내력벽은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요 3가지 조건을 오케이 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하실 것 1번에 수직 중축 예외적인 그와 같은 경우 허용을 합니다. yes. 허용한 관련 지문 중에 필로티 구조라면 이 용도 중에 하나로 쓰기 위해서 관련해서 구분 정리할 것은 건축법령 주택 관련 부분에 등장하는 필로티 구조는 용도는 주차장에서 이 지문 하나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입주자 공유가 아닌 저희가 복리시설 등 그래서 여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복리시설 등 하게 되면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파트 상가를 주상복합의 주택 외라고 줬을 때 단서를 해서 여기는 단서 유무에 따라 나오는데 일단은 지문에 가보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10년 이상 경과된 복리시설을 리모델링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양가로 가보면 중축.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건 중축은 그러면 공유아닌 복리시설 등은 여기도 마찬가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대수선과 중축 모두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은 대수선을 수반하는 중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축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대수선은 단서가 없다는 얘기 결국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에 있어서 대소선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중축은 절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단서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양가로 가면 첫 번째 줄 마지막 지문 끝부분에 양가로 중축은 그래서 중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다. 그래서 여기는 15년 이상이 기간의 경과는 공동주택과 저희가 동시에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중축은 대수선은 그런 이야기 없다는 건 혼자 가능하다. 그래서 중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단독이 아니라 15년 이상 기간이 가는 공동주택과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정리해서 가능합니다. 지문 정리하고요. 자, 일단은 지문 하나 정리해서 일단은 여기는 10년, 15년쯤 정리했었고요. 지문은. 자, 그러면 중축에 보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여기는 보면 그러면 여기는 이 관련 지문 하나 정리하시고 여기는 보면 좀 전에 중축을 수반한 그래서 이 중축범위란 것은 중축범위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 단서가 없이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두면서 중축의 범위를 물어본다면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이지만 여기는 범위는 단서 유무에 따라서 중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제가 확인하는 정도로만 정리해 본다면 지문은 이제 보시면 세 번째 줄 시작이죠. 제가 이제 보시면 경우에 하나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단서 유무라는 건 단서가 앞에 주어진 단서가 없다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중축 범위는 그와 같습니다. 해서 단서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를 주지 않고 물어본다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분의 1입니다. 그러나 단서를 준다 해서 지문은 밑에 두 번째 줄 중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단서를 준다 해서 보면 다만이라고 그냥 단서를 주는 거예요. 단서를 줍니다 해서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에
주택 외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주택 외의 시설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택 외의 시설이란 거디요. 여기는 주상복합의 상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상복합의 상가란 단서를 준다면 증축 범위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어지는 질문 마지막 줄 중간에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해서 여기 공유원형 봉시설 등은 증축 범위는 꼭 단서가 있어야 돼요. 단서가 없다면 유무에 따라 없다면 10분의 1이고 단서를 준다면 이와 같이 이 외시설의 즉 주상복합의 상가라고 단서를 줄 때는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 안이란 단서 요건 유무에 따라서 증축 범위는 저희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분들.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은 지금 용어 정의와 용어 정의 하나 했었고요. 두 번째는 대상별 공동주택과 두 번째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 관련된 이 지문까지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양가로 1번 관련된 그 기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